오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입니까? 8번이군요. 요게 8번이 문제를 보이는 직원에게 인격적 특성. 이거 옛날에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23년 9월. 어쨌든 제가 봅시다. 이거는 되게 쉬워.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문제가, 사람한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너 왜 그래? 이러잖아. 너 왜 그래? 뭐 인성에 문제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신공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런 인격적 특성을 지적하기보다는 그지?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 제안을 하라. 조언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게 어떠냐.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만약에 어떤 친구가 가방을 예쁜 걸 하나를 들고 왔는데 다른 친구도 그 가방이 예쁘다면서 따라서 들고 왔어. 따라서 들고 왔는데 그걸 보고 너 뭐냐?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야, 쟤는 빨간색 가방을 들고 왔으니까 너는 파란색 가방을 들고 와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인격에 문제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행동 방식, 요게 포인트죠. 행동 방식에 대해 제안을 해라.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 요 옆에 영어 있다. 요거 영어 주제입니다. 이렇게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도입부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별거 없습니다. 자, 관리자들은요, 직원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학자 역할을 하려고 자주 노력한다. 관리자들은 직원을 관리하는 게 업무죠. 관리자들의 업무일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사장이면 나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게 내 업무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심리학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 있으면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조언하고 개선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야? 관리자의 역할이야. 근데 쟤는 도대체 왜 저럴까?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랬을까? 일을 하기 싫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을 직원한테 맡겼어. 바닥을 쓸으라고 직원한테 이제 시켰는데 직원이 안 쓸고 막 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때는 바닥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 좀 바빠져요. 그래서 지금 쓸어야 시간이 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 건 괜찮은데 일하기 싫어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그런 역할을 심리학자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게 자주 노력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요, 자주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직원들과 공감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그들 있죠? 직원입니다. 직원들의 관점을 뭐 하기 위해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뭐 하는 것? 공감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별표. 관점, 이해, 공감. 됐죠? 자, however, 역접의 연결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본론이에요. 이 지문은 however 문장이 본론입니다. 특히 문제 영역을 다룰 때, 문제 영역이면 어쨌든 문제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것은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무 중에 보여지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그것 있죠?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문제 영역을 다룰 때, 문제는 아니면 다루어야 할 문제 영역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문 이해하기가 더 편합니다. 꼭 얘기해야 되는 다루어야 할 문제, 해결해야 할 문제 영역은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아니에요. 어떤 거야? 행동을 교정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 그지? 그걸 해결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주제 나옵니다. 자, 직원들에게 그들이 바꿔야 할 인격적 특성에 제한하는 것을 피하라. 하지 말아라. 이게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라서 제일 앞에 동사 원형으로 나올 거고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인격적 특성은 뭐 해라? 피해라. 그지? 바꿔야 할 인격적 특성. 피하세요. 대신에, 동그라미, 더 용인되는 수행 방법을 제안하라. 이게 수행 방법이 행동 방식이죠. 행동 방식을
제안을 해라. 이럴 땐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죠. 됐죠? 요거 대신의 별표, 용인되는 별표, 수행 방법 별표, 그리고 제안 별표. 그리고 바꿔야 할 별표, 인격적 특성 별표, 피하라 별표. 요거는 주제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어가 다 다양하게 동의어로 설정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가 나옵니다. 예시가 나오죠. 그럼 이게 주장이란 뜻이죠. 그지? 자, 관리자는 어떤 사람의 신뢰할 수 없음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그 직원이 이번 달에 회사에 7번 지각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잘 봐. 신뢰할 수 없음하고 7번 지각했다라는 거의 차이점은요. 신뢰는 심리의 영역이고요. 지각했다는 행동의 영역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 행동 영역에 초점을 맞춰라 라는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 문장은 바꿔서 나온다고 하면. 오케이? 그래서 심리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행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변형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결론. 직원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꾸기는 어렵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별표. 이거는 전체적으로 문법을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기가 훨씬 어떻다? 쉽다.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쉽다. 요게 필요한 거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요거는 인격을 바꾸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행동을 바꾸기는 쉽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은.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학교에서 문장이 그대로 나온다면 요렇게 그냥 나오겠지. 그지? 근데 나는 만약에 이 문장을 변형한다면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경우에는 성격적, 인격적 문제를 바꾸기에는 매우 험난할 것이다. 난 요렇게 바꿀 거야. 근데 내용 비슷하죠? 그치? 비슷한 맥락이잖아. 그치? 말만 좀 다르지. 그치?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용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요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왼쪽이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요거 주제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요 부분은 조금 문법 조심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어휘 같은 거 제가 아까 별표 쳐드렸던 거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거 9번. 자,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잠재적인 영향들 같은 경우는 나타난 영향이야? 아니면 나타나지 않은 영향이야? 나타나지 않은 거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영향이지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영향들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모든 신기술은 다들 그렇거든. 신기술은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은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입부. 요거는 주제입니다. 신기술 나오면 무조건 주제가 제일 첫 번째 문장이야. 됐죠? 알고 계셔야 돼요. 신기술의 도입은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 둘 다 미친다라는 뜻이야. 둘 다 영향을 미침. 이렇게? 여기서 1번에서 형광펜 할 거는 지속 가능한 발전,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신기술의 도입, 그치? 신기술의 도입은 그래서 긍정, 부정 둘 다 미친다. 자, 두 번째 거. 기술 자원을 잘 관리하려면 그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요 그것들이죠. 요거는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기술 자원을 잘 관리를 하려면 관리 별표 그리고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신기술이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다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3번. 원자력과 농업과 같은 분야의 기술 발전은 환경적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이 어떻게 기술 발전에 수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한다. 자, 원자력이랑 농업의 기술 발전이 생겼어. 그치? 원자력이나 농업은 기술 발전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됐는데 요게 뭘 가져왔어요? 긍정적인 환경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익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인 거죠. 긍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이 어떻게 기술 발전에 수반될 수 있는지. 자, 요거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두 번째 거는. 요건 부정적인 거지. 그치? 그래서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그 원자력이라고 하면 원자력이 저거잖아? 방사능이잖아? 그치? 방사능 물질들이 막 차 있단 말이야. 원자력 발전소 안에는. 그러면 원자력은 사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사실 그 가까이에 가면 방사능 때문에 인간이 피폭되어 금방 죽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요. 요 앞에 거 어디 갔어? 요거는 긍정적인 영향인 거고요. 요 뒤에 거는 부정적인 영향을 얘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예시를 제공한다. 예시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농업 같은 경우도 농업은 방금 전에도 했지만 우리가 사실 농업을 통해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이득을 받잖아? 그치? 생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치? 이득을 받는데 그러면 농업을 하면 할수록 뭐가 돼? 환경 파괴가 되겠죠. 그치? 이득을 가져오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같이 가지고 온다. 자, 이 새로운 기술은요. 4번 보겠습니다. 또한 심오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자, 부정적인 영향이랑 긍정적인 영향이랑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영향에도 굉장히 심오한 영향이 좀 끼친대. 요거 두 개 별표. 영향은 영향인데 어떤 영향이야? 심오한 사회적 영향. 자,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은요. 직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본질을 변화시켜서 고용 패턴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른 유형의 일자리는 소멸시켰다. 자, 여기서 산업혁명 나오죠. 여기 왼쪽에 좀 필기를 좀 할게요.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산업혁명 이전의 공업은요, 그 산업은요, 다 가내수공업이었어. 가내수공업. 수자가 손을 써서 한다는 거야. 손발을 써서 직접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시간에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손으로 만들면 한 시간에 한 개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뭔가 물건을 만든다고 하면. 근데 산업혁명이 나오고 나서 한 시간에 100개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혁명이죠. 말 그대로.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지? 그래서 다른 유형의 일자리는 소멸시켰다가 요게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야. 손으로 직접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대신에 산업혁명을 하면은 이제 기계가 이제 만들면은 한 시간에 100개씩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찾겠지. 그런 일자리는 또 생기는 거야.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용 패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하지. 그지? 손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찾지 않고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찾는 거야. 기술자들을 찾는 거지. 됐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들. 그래서 기술의 발전은 기술의 본질을 뭐 했어? 변화시켰어. 오케이? 옛날에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최고였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를 다루는 게 최고니까 기술의 본질 자체가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뀐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고용 패턴에 또 뭐 했어요? 영향을 미쳤죠. 100명 고용해야 될 거? 100개, 1시간에 100개를 만들려면 사람 100명을 고용을 했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는 한 명만 고용하면 됩니다. 됐죠? 자, 고용 패턴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특정 유형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른 유형의 일자리는 소멸시켰다. 요렇게 별표는 전체 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의 발전은 기술의 본질을 뭐 했다? 변화시켰다. 그래서 고용 패턴에 영향을 미쳤고요. 특정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그래서 산업혁명 역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같이 가져왔다라는 게 이 지문의 이 문장의 핵심이야. 이렇게? 산업혁명 역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같이 가져옴. 요게 핵심이죠. 자, 그래갖고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 거야. 자, 신기술은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잠재적 영향들의 잠재적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영향들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신기술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쓰면 돼. 신기술을 평가할 때는 모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잠재적 영향들을 고려해야 한다. 요게 핵심이에요. 저는 만약에 이 지문으로 서술형을 낸다면요. 이 지문을 요약하는 한 문장을 낼 거고요. 요렇게 낼 겁니다. 저는 요렇게 낼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뭐뭐 할 때니까, 그치? 뭘로 시작하겠어? When evaluating new technologies. 그치? 뭐 잠깐만, 뭐 보스를 할까? 아니면 all 뭐 negative and positive impacts 그리고 which can occur 나타날 수 있는 그지? which can occur 아니면 뭐 that can occur should be considered 아니면 should be counted. counted가 숫자를 세다라는 뜻이거든. 숫자를 세다는데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다라는 뜻으로도 됩니다. 됐죠? 요거는 이제 내가 바로 그냥 영작을 한 거긴 한데 요거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겁니다. 어쨌든 when evaluating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평가할 때는 모든 부정적이고 긍정적 요거 자리는 바뀔 수 있어. 알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들인데 어떤 영향들이야 나타날 수 있는 요렇게 나타날 수 있는 아니면 which are 잠재력이 있는 잠재적인 영어로 뭐냐? 포텐셜이지. which are negative and positive impacts which can occur. 포텐셜을 넣어서는 문장 그 관계대명사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그냥 negative and positive impacts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which can occur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which can occur 모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should be considered. 요게 여기서부터 동사입니다. 수동태 형태로 고려되어야 한다. should be counted. 됐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좀 해드릴 거예요. 자, 10번은 제가 나중에 강의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머지 지금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나머지 강의 보시면 되고요. 보고 필기하시고 원래는 문제를 좀 더 풀었어야 됐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진도 나갈 게 좀 많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좀 도움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내용 이해하는데 만약에 이거는 제발 좀 물어봐, 알았지? 별표 쳐와야 돼. 8번에. 그 심리학자 역할을 하는 거랑 공감하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좋다면? 심리학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데 심리학자 역할은 필요가 없는 거지.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지 말고 그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을 교정을 해주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심리학자 역할이라는 거는 심리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는 행동이야. 괜히 왜 굳이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문장으로 나타낸 겁니다. 쓸데없이 여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앞에 쓸데없이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심리학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에는 쓸데없이라는 내용이 없어. 단어가 표현할 게 마땅히 없거든. 표현할 게 마땅히 없어서 영어를 한국어로 좀 100% 치환을 바꾸려고 하면 이게 100%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내 설명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금처럼 이해 안 가는 것들 꼭 물어보시고
별표 꼭 쳐서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됐죠?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